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 연로하시니까 참 이게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예. 진짜 걱정입니다.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날도 덥고,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아침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 때쯤 되면은 이제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날이 와요. 그냥 안 올 것 같지만 그날이 오거든. 그래서 그 생각해서라도 덥더라도 그냥 시원한 곳에서 공부하고, 이제 그 집에 가서 공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학원에 시원한 데서 공부. 집에 가면은 이제 왜 그런 거 이제 가서 배고프니까 뭐 하나 이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 틀었는데 뭐 재밌는 거 해. 조금만 보고 공부해야지. 예. 자, 한 편 더 봐. 절대 시리즈물은 보면 안 돼. 시리즈물 보잖아. 그러면 꼭 꼭 중간에 꼭 이제 재밌는 장면이 끝나 또 보게 되거든. 예. 뭐 내일부터 하지 하고 내일도 똑같아. 생활이. 모든 수험생 다 똑같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혹시 여러분들 부동산학 개론에 그 현상학이랑 나옵니까? 현상학? 천상학이란 말 안 나와요? 천상학. 예전에 이제 우리 부동산 쪽 이제 철학에서요, 관념주의 철학, 모든 것을 갖다가 꼼꼼해서 이론적으로 결론을 내야지 믿는 사람들, 관념론자, 칸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경험론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 게 경험론자입니다. 베이컨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다 비판하고 나오는 사람이 현상학자들이야. 너네들 바보 아니냐? 척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왜 분석하려고 하느냐? 척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면 돼. 척 보면, 예, 그냥 딴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면 합격하는데, 뭐 그 뻔한 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뭐 방법론이 나오냐 이거지. 예,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척 보면 알 수 있는지 그 대표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 지역 안 되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아닌 어디야? 녹관 농자. 그래서 1번 틀렸네. 나머지는 다 녹관 농자니까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16번 성장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은 것은 니은번이 지금 시가와 용도 지역은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 대상적이 아니다. 시가와 용도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말하죠. 예, 그러니까 니은번 옳은 거고. 디귿번 보시면은 계획 관리 지역에서 경관 계획을 포함하는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의 조례로 건표를 정할 수 있다. 계획 관리 지역 건표율 50%까지. 예. 그런데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것은 어느 계획 내용에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에 나오고,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일부가 성장 관리 계획에 나오죠.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포함되죠, 그렇죠? 예, 포함됩니다. 자, 17번 옳은 거 찾기가 나왔어요. 옳은 거 찾기. 2번 생산 녹지 지역에서 30% 이하 범위에서 성장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17번에 2번을 한번 딱 보면은 아까 이게 우리 몇 페이지에서 나왔죠? 60페이지 나왔죠? 여기서는 생산 관리, 생산 녹지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농림 자연 녹지 지역까지 나오죠. 30%는요. 예. 원래 20인데 30%. 그러니까 지금 17번에는 2번은 옳은 거고요.
나머지를 보시면은요. 공업 지역 중 하면 안 되죠. 주거 상업 공업에는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계속 지문에 넣어서 틀린 지문 만들어요. 3번 용적률 완화는 계획 관리 지역만 완화가 되죠. 계획 관리 지역 용적이 원래 100인데 125%까지 완화합니다. 보존 관리가 아니라. 4번에 시장 군수는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말이 안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해당돼야 되고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안 나옵니다. 시장 군수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는요. 열람 기간 14일 이상 일반 열람. 이 열람 기간은 중요하진 않지만 지문 채울 때는 낼 수 있어요. 14일 이상 열람.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도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이었거든요. 예. 자, 18번. 아닌 거 30% 이하까지 완화시켜 주는 곳이 아닌 거. 어디예요? 보존 녹지는 안 나오죠? 보존 녹지는요. 원칙적으로 개발을 못 해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도 못하고 보존 녹지는 무조건 틀리죠. 자, 19번 공공시설의 귀속. 이거 아까 우리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공공시설의 귀속이 나오죠. 자,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행정청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필요한 건물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옆에 낡은 공원이 하나 있네. 근데 조건이 이 공원을 용도 폐지하고 너네들 돈으로 새 공원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새로 만든 이 공원 공공시설은요. 이것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합니다. 이때 무상 기속이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예, 법령이 필요 없어요. 그래 용도 폐지한 공원은 개발 행위를 해서 새 공원을 만들어 준 이 행정청한테 다시 무상 귀속합니다. 근데 이제 비행정청이 개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건설회사 같은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이 이제 시행을 할 때요. 이럴 때 이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개발 행위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낡은 공원이 있었는데 이 공원을 용도 폐지하고 새 공원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새로 지은 공원은 똑같아. 관리청의 무상 기속.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원관리공단의 무상 기속. 용도 폐지한 낡은 공원은요. 비행정청한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야. 단 비행정청이 사용한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양도라는 법률 행위를 해야 돼. 그러면 누가 불리해? 비행정청이 많이 불리하구나. 이걸 이제 시험에 내는 거죠. 19번에. 그러면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죠. 5번 틀렸죠. 예, 5번 정답. 나머지 지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 20번 역시 또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0페이지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요약집을 잠시 펴서 또 한번 예방주사를 한 대 맞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요약집 계속 보다 보니까 강제로 계속 보게 돼 있습니다. 강제로. 예. 강제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문제 풀 때 요약집을 같이 안 보면은요. 셀프로 몇 번 못 보고 시험장에 가요. 예.
그러니까 계속 요약집을 펴놓고 위치 확인하고 밑줄 친 데 한 번 더 치고 별표한 거 한 번 더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문제가 나오면 요약집의 그 페이지 위치나 자기가 색칠해 놓은 색깔이 기억이 나요. 예. 그 문제는 절대 안 틀리거든요.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을 많이 해서 더 이상 기반 시설 설치할 땅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 인구가 늘어나서 설치가 곤란해. 도로, 학교 추가 설치할 땅이 없어. 인구를 줄여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줄이면은 사람이 살 공간이 줄어 인구가 감소해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할 것이다. 누가 지정하는가? 6명 시장 군수.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할 책임은 누가 있는가? 행정의 책임자들 6명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 된다고 틀리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지정 대상 지역. 개발이 완료가 돼서 더 이상 기반 시설 설치할 땅이 없는 곳,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지정한다. 그래서요. 시험 문제 앞에가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야. 주상공예 지정하면 틀려. 그 뒤에 문제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야. 주상공예 지정해야 돼. 그렇죠. 교수님들이 문제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예, 문제 배치를. 보존 녹지 지역이 정답인데 뒤에다가 계획 관리가 정답인 걸 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배치만 갖고도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 기출 문제에서 공법 한 2문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출제위원장은요 전 과목을 다 아시는 분이 출제위원장을 맡아요. 문제 다 내고 난 다음에요 문제 전체를 본인이 다 확인을 해요. 이 과목에서 문제가 다른 과목 시험 문제에 힌트가 되거나 없애려고요. 그래서 출제위원장은 전 과목에 능통하신 분이죠. 출제위원장을. 그래서 민법에 등기하고 공시법에 등기. 그다음에 부동산학 개론의 공법과 관련되는 내용이 혹시나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힌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애려고 출제위원장을 맡으신 분은 전 과목에 능통하신 분이 하셔요. 예. 그래서 요 근처 대학교 교수님께서 주로 하세요. 요 근처입니다. 여기서 별로 멀지 않아 보니까. 그 지난번에 KT 탈 때 만났어. 만나서 KT 탈 때. 좀 이따 바빠지시겠네요. 예, 바빠집니다. 예, 만났어. 너무나 예의 바르신 분이에요. 진짜. 가끔 또 만나요. 산업단지 선정위원이거든. 저하고 똑같이. 선정회의 하러 가면 만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위원장을 호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날 5명이 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한 분을 호선. 호선은 뭐냐면 5명이 협의로 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 호선. 네. 그때 저는 무조건 저 아무개 교수님께서 맡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분들이 반대할 수 없잖아,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 다행히 항상 제가 가면 항상 그 교수님께서 위원장이야. 아보 고맙다 그러지. 자기 위원장 맡아. 그래서 지금 문제를 낼 때 그 문제 배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보전 관리가 정답인 문제가 있어요. 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세분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지역을 적용해? 보전 관리 지역의 행위 제한 적용. 그 다음에 그 문제 뒤에다가 계획 관리 지역이 정답인 문제를 내요. 그래서 녹지 지역이나 계획 관리 지역에서 예,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거나 우량 농지는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 그땐 계획 관리거든요. 2개를 받거나 보전 관리 계획 받거나. 그다음 여기는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지정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근데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지정을 못해 받거나. 그러면 그 문제 위치 때문에 우리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지정 절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협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아까 심의는 안 나오고 협의가 나온 게 있었어. 예. 아까 협의가 나오고 심의가 안 나오는 게 있었다고요. 힌트 첫 글자 알려드릴게요. 단자로 시작해. 단자로 시작하는 거. 협의는 나오는데 심의가 안 나오는 게 있어. 단자로 시작하는 거. 뒤에 두 글자가 계획이야. 단계별 집행계획. 다 나의 잘못이지 뭐. 내가 누굴 엄마. 선생님 그런 거 시험에 나옵니까? 그해 나왔어. 이미 기출문제. 그 다음에 지정효과. 자, 우리요 법에는 검표율 용적률 강화라 그랬잖아요. 대통령령에는 검표율 강화 범위가 안 나와. 용적률만 50%. 최고에서 절반으로 줄인다는 뜻이에요. 강화한다. 지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박스 안에 2년 하고 20% 나온다. 3년 30%는 나오지 않는다. 보시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시험에 나오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한다. 지정권자 6명 시장 군수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고 임의적으로도 지정할 수 있고 역시 지정 절차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추가된다.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듣고 일단 지도의 심의 역시 협의는 안 나오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몇 년 내에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했을 때는요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효의 의미다. 지정 기준 나오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나오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 그 다음에 물납도 가능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것 대학이다. 유발 개수가 나오죠. 틀리라고 내지만 우리는 절대 안 틀린다. 다 맞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유형 틀린 거 찾기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해야 되고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밑줄 그어져 있을 거예요. 비슷한 토지. 그 4번이 틀려서 정답. 1번 중복 지정 안 된다. 개발밀도 관리구 용적률 최대한돼 50% 절반까지 강화 줄일 수가 있다. 예.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 지정될 수 있다. 5번 고등교육법의 학교가 뭐냐 그러면 대학을 5번 지문은 다른 시험에서요 함정으로 팠어 교수님께서. 고등교육법상 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인 줄 알아. 대학교야.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대학교를 말해.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학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렇죠. 예. 대학은 학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고등학교는 학군인데 대학은 학군이 아니야. 1번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1번 문제 같은 게 작은 함정이 있어요. 우리 공청회 있었죠? 공청회는 뭐예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죠.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가 있는 거야. 공청회는 그렇죠? 공청회 안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나오죠.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시범도시, 기반시설, 시범도시도 주민 의견 청취 나와. 기반시설 부담구 주민 의견 청취.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없죠.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1번은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은 체크해 두시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는 가끔 시험에서 물어봐요. 자,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5번 틀렸죠. 중복 지정 안 된다 그랬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못하지. 중복 안 되잖아요. 5번 틀렸지.
1번 기초조사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고, 그렇죠? 기준은 국토부 장관 정, 용적률 최대한 50% 강화, 지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다 봤습니다. 3번의 지정 기준으로 틀린 거, 3년이나 30%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5번 틀렸죠. 20% 이상 초과. 그러면 우리가 수도하고 하수도는 그냥 용량 초과죠. 그렇죠? 그냥 초과인데 학교는 20% 이상 초과죠. 학생들은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 수도나 하수도는 용량을 바로 초과하면 넘치거나 물이 안 나오는데 학교는 20%까지 채권상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예. 자, 4번 문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건폐율이 아니죠. 4번 틀렸죠? 용적률의 최대한 50%입니다. 1번은 뻔한 건데 괜히 5개 지문 채우려고 했다. 왜?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것은 공보, 나라가 발표, 국토부 장관은 관보예요. 국토부 장관은 관보, 지자체는 공보입니다.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죠. 주거, 상호, 공업지역에 지정하니까 지도의 심의 거쳐야 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없죠. 예, 중복이 안 되니까.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 아닌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아닌 거. 지금 법령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면 건물이 막 들어서겠죠. 기반시설 부족해져. 지정해야 돼. 용도 지역이 변경돼서 그 결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지정해야 돼. 3번 2년 20% 이건 뭐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기준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 가끔 시험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기준에다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기준 넣어요. 그러면 이분은요 2년 20%만 외웠는데 나와.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예, 그렇죠. 2년 20%만 보고 맞는다 그런다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기준이야. 그렇죠? 근데 틀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신나거든. 예.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요, 각 문제별로 오답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야심차게 함정 판대서 정답으로 막 찍는 늘어나잖아요. 다음 또 낸다니까 그 문제. 예. 신나서.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도요. 제가 예전에는 못 모르고 리포트 막 내고 그랬는데 두 과목 수강생이 700명인데 어떻게 리포트를 내가 그 1년 한다 기분 줄 알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 객관식으로 가. 오지선다 이거. 그러면 학생들이 자신 있게 공부한 부분에 내가 틀리게 내거든. 자신 있게 공부한 부분에서. 그래서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 풀만 했는데 보면 답 사이로 막 지나가는 거죠. 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던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3번 같은 거 이제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근데 4번을 바로 딱 배치했어. 이거는 맞거든. 왜요? 전년도 개발 행위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그래서 3번에 틀린 지문을 20% 나오는 걸 3번에다 배치해 버려서 함정을 파버리는 거예요. 4번은 맞거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6번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을 찾아라. 근린상업지역이 계획관리적으로 변경이 되면 용도 지역이 변경됐는데 행위 제한이 강화됐어요, 완화됐어요? 근린상업지역과 계획관리 어느 쪽이 행위 제한이 더 강해? 강한 데가 어디야? 계획관리가 더 강한 거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러면 용도 지역이 변경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용도 지역은 변경됐지만 행위 제한이 강화됐잖아. 그렇죠? 지금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6번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기억해놔야 돼요. 6번처럼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30만이 아니라 최소 10만이죠. 그렇죠?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제 막 짜증날래. 어디서 30만 막 나오고 막 10만 나오고, 오늘 우리 30만도 나오고 10만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30만 한번 기억나십니까? 오늘 나왔던 30만 기억나십니까? 오늘 지구 단위 계획에서 30만이 두 번 나왔거든요. 그렇죠?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해제, 공원에서의 해제, 녹지가 주거 상호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나 나왔고요. 한 번 더 나왔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될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단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자연 보전 권역일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된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괜찮아요. 들어본 적만 있으면 되지. 예. 일단 1번 틀렸죠? 2번 지문 많이 나왔어요. 기존 연면적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 인구가 늘어나는 게 신축, 증축이잖아요. 개축, 재축 이전 X. 3번 6명 시장 군수가요.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요. 지방행정 제재 부담금의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강제 징수할 수 있다. 4번 특별 회계를 설치하래.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지자체 일반 회계 넣지 말고 별도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 회계 설치하래. 그 지자체 두 군데 있으면 두 군데다 특별 회계 설치하래. 5번 물납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비슷한 토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8번 설치 비용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납부 의무자가 된다. 지금 2번 지문 같은 것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우리 공부 범위를 초과하는 거거든요. 예, 공부 범위를 초과해요. 예. 임차에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행위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임차인이요. 예. 자, 토지를 임차했죠. 자, 보세요.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했죠. 그럼 임차하면은 인구가 늘어나, 아니면 건물 지으면 늘어나? 건물 지으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건물 지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행위자가 납부 의무자. 인구 늘리는 짓을 한 사람이.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를 초과하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원래 2003년도에 국토계획부 신설이 됐어. 근데 중간에 얘가 국토계획법에서 삭제가 됐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로 나갔다고 얘가. 한동안 시험 안 나왔죠. 당연히 국토계획 삭제됐으니까. 특별법이 폐지가 되고 다시 귀가를 했어. 나갔다가 귀가할 때요. 데리고 들어온 식구들이 많아. 특별법에 있었던 거.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하시는 출제위원일 때는요. 얘가 처음 국토계획법에서 만들어질 때 그 조문을 낼 것인가. 나갔다가 다시 데리고 들어온 식구들을 낼 것인가. 데리고 온 식구들은 안 내는 게 관례야. 지금. 관례야. 묵계야. 예. 그래서 데리고 들어온 식구가 뭐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예. 데리고 들어온 식구들. 그다음에 그 3번 지문 별표를 하시고요. 예, 별표하시고 요거는 여러분들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파트에다가 우리 요약집에 하나 써놓으세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하나 써놓으세요. 이거 요약조문이 빠져 있죠. 하나 써 주십시오. 써놓고 그 다음에 4번 납부의무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이거는 법조문에 있죠. 이쪽 파트는 3년이나 3개월 안 나오죠. 3자 안 나오죠. 계속 2자만 나오잖아요. 근데 4번 지문만 가지고도요. 이거는 법에 있으니까 옳은 지문으로 봐야 돼. 똑같은 게 법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틀렸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보세요. 4번은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써놨거든요. 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 받은 날로부터. 그럼 여러분들요. 국가가 건축 허가 내주는 경우 있어요? 아니 국가가 건축 허가 내주는 경우 있냐고. 국토부 장관의 건축 허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틀렸다 하신 분 계셨어요. 사실 이분이 맞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지자체가 건축허가 내주는 건 맞는데 국가가 건축허가 내주는 경우 있냐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건축허가권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틀렸다 그랬는데 세상에 법조문에 있네. 그러니까 날림으로 만든 거지 법조문을. 우리나라에서 날림 조문이 없는 법은 민법 하나밖에 없어요. 민법은 오류가 없어요. 왜? 60년대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도 오래가 돼가지고 그럼 나머지 공법은 그냥 계속 순식간에 막 만들다 보니까 오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괜히 4번 틀려 찍지 말란 얘기인데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실 분들이 아니죠.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어.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아까 설명드렸죠. 밑줄 하나 쳐주세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 설치.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그러니까 지자체의 일반 회계가 아니라 지자체에 만약에 세 군데가 지정됐다면 세 군데별로 별도 관리하는 특별회계 설치예요.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9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이종 근생이 얼마였더라? 기억이 안 나. 그렇죠? 1.6. 일종 근생이 얼마였더라? 1.3.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종교시설. 종교시설이 얼마였습니까? 종교시설이 얼마였습니까? 종교시설 1.4.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요약집에 써놓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약집 이제 추가. 요약 일부러 제가 빈칸 만들어놨죠? 그러면 종교시설 1.4. 왜 1.4인가? 이 한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1.4네. 죄를 사해 주십시오. 종교시설 1.4네. 그렇죠? 판매시설의 대표가 백화점 같은 겁니다. 그러면 판매시설이나 일종 근생이 똑같이 1.3이에요. 1.3. 판매시설 일종 근생 1.3입니다. 위락시설이 크죠. 2.1. 그 다음에요. 단독주택 0.7, 공동주택 0.7, 운동시설 0.7, 업무시설 0.7, 교육연구시설 0.7, 다 0.7. 나올 때만 체크하고요. 숙박시설이 1.0이에요. 근데 의료시설은 0.9예요. 왜? 숙박시설 들어가서 밖에 안 나와가지고 기반시설에 부담을 안 줘. 그러면 숙박시설보다 기반시설에 부담을 더 안 주는 게 다리 부러져가지고 밖에 못 다니는 사람들 0.9 의료시설 더 부담 안 주는 거지. 그렇게 좀 보시고 나올 때마다 체크 추가하는 거야. 아셨죠?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2번 보세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도의 심의를 거쳐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라. 맞습니다. 2번이. 1번은 어디가 틀렸나?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게 아니죠. 해제.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건물 안 들어서잖아요. 예, 기반시설 부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지 않지. 1번 틀렸고. 3번 200제곱미터를 촉구하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니지. 예. 용적률 최대한 돼 50% 용적률 강화라는 말은 듣긴 들었는데 번지수가 틀렸어. 이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야. 예. 기반시설 부담구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 듣긴 들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헷갈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5번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죠. 1년이죠. 근데 왜 3년을 썼을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거든. 헷갈리라고. 예. 자, 11번 문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 옳은 거. 이거 다 나온 거잖아. 4번에 50% 용적률 강화고. 그렇죠? 예. 1번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1번 틀렸고 2번은 1년이고 3번 2개월 내에 부과 3개월 3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반시설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그 비용 내는 거예요. 건물 완공하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뒤로 넘겨서 이제 보칙하고 벌칙을 좀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청문 계도 실실 웃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나왔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취소니까 1번이고 5번은 틀렸고 4번도 틀렸고 3번 아니 1번 예. 개발행위 허가 취소 계도실 이게 문제예요. 도가 뭐예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람은 행정청이 아닌 사람을 지정하죠. 앞에다 수식어 붙였어. 시험 문제. 비행정청인. 그래서 자기는 개도 실실 웃는다고 외웠는데 수식어로 비행정청인. 빗자로 시작해. 이게 틀렸나 보다 하고 틀린 지문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 승인 취소를 냈어. 도시군 기본 계획 승인 취소. 이거 아니지. 첫 글자 도자로 시작하잖아요. 첫 글자만 따서 외우는 이렇게 위험하다고요. 그 다음에 청문은 구청장이 나옵니다. 청문에는 1번이 정답. 수립 취소, 승인 취소라고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1번 틀린 거 찾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맨 끝에 나옵니다. 맨 끝에. 그래서 도지에 사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국가 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해 판단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건방지게 요구해 한 대 맞겠다 이거 그렇죠? 예, 예. 조정을 6명 시장 분수한. 지금 이제 5번은 이제 수정이 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설지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 1번 시범도시 지정 요청하고자 할 때 자 주민 의견 청취 밑줄 쳐서 1번 지문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시범도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온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도 공모에 응모할 수가 있어요. 그 시범도시 왜 구청장이 나오는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까지 공모에 응모할 수가 있다. 3번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때는요. 계도실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맞아요. 2번 처분에 앞서 청문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저 이건 모르는데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한 거 가지고 정답 맞출 수 있어. 1번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그럼 1번이 정답이지 뭐. 그렇죠. 이건 과태료가 아니잖아. 형벌이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제가 그 암기를 시켰거든요. 예. 왜? 교수님께서 과태료 문제를 내서 사람 당황. 나는 과태료 못 외웠는데 그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예, 다른 거 가지고 정답 맞히는 거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5번 지문 하나 체크해 주세요.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도 않고 공동구를 사용할 때는요. 그 징역 보내는 거 아니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니까요. 자, 그래서 1번하고 5번을 바꿔서네.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았을 때 이때가 과태료인지 5번이 과태료인지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5번이 과태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자, 4번 문제.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걸 내가 어떻게 외워? 우리는 3년 3천만 원 외웠죠. 개발행위 허가 규정 위반, 시가와 조정구역 허가 규정 위반. 그거 가지고 맞추면 돼. 시가와 어디 있어? 3번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아, 제일 어려운 국토계획법 문제 거의 다 풀었죠? 예, 국토계획은 거의 다 풀어요. 근데 이제 도시개발법부터 정비법, 건축법은요 우리가 생략할 문제들이 많아요. 중복되는 문제들 많고요. 아예 필요 없는 문제를 우리가 가감하게 삭제하고 넘어갈 거예요. 20년 한 번 나온다? 우리는 공부 안 해. 예. 그런데 10년에 한 번 나오는데 9년 동안 안 나왔다. 그런 이제 봐야 돼.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여름에는요 식중독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시험 공부 안 할 때는요 썩은 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진짜예요. 이상하게 공부할 때는 이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먹잖아요. 바로 그냥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옥체 보존 아셨죠? 예,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날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위험한 데 가지 마시고 떨어지는 낙엽도 피하세요. 낙엽에 맞아서 중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